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엄청났죠? 7월 13일 월요일 코스피가 완전 난리가 났죠? 예, 장중에 매도 사이트가 걸리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면서 하루 만에 무려 8.9% 폭락, 6,806까지 밀리면서 7천선이 두 달여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루 만에 15% 넘게 빠졌고요. 여러분 계좌 오늘 진짜 피 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방어해 줄 거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완전히 푹 꺼진 거예요. 이 국민연금이 손을 놓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오늘은 이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꼭 아셔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오늘 폭락은 사실 국민연금 때문은 아니었어요. 미국이랑 이란이 또 붙은 거 아시죠? 또 싸워, 얘네들 또 싸워.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에 들어가면서 그 해협 봉쇄 우려까지 나왔고, 국제 유가가 또 3%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됐어요. 악재의 악재죠. 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8% 낮을 거라고 연간 추정치를 9에서 12% 낮춰버렸거든요. 그 나스닥 상장 랠리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겹치면서 외국인이 1조 6,800억, 기관이 2조 2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개인 혼자서 조 단위로 사들였는데 잽이 안 되죠. 예, 역부족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국민연금 얘기가 아니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실적 우려가 겹친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돈 많은 큰손 정도가 아니고,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국민연금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파는 애들이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예, 조선시대에 흉년이 들면은 쌀값 폭등해서 쌀값이 너무 비싸지면은 나라가 쌓아둔 쌀을 풀어서 가격을 잡아주고, 흉년이 들어서 쌀값이 너무 또 떨어지면은 나라가 쌀을 사들여서 가격 받쳐주는 그런 걸 국민연금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안 했을까? 오늘은 왜 안 했을까요? 아무튼 그 국민연금은 원래는 목표 비중이 14.9%였는데 지난 5월에 20.8%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렸고요. 자, 여러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유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넓혔어요. 여유분을. 그래서 이제 28.8%까지 국내 주식을 들고 있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번 경우에는 좀 사줘도 되는데 왜 안 사줬을까요? 네, 여러분 사실 6월 달에 국민연금이 이미 한번 크게 팔았어요. 6월 한 달 동안 연기금이 2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 했었는데, 이게 역대 월간 순매도 기준으로 5번째, 2021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로 판 겁니다. 특히 6월 19일 하루 만에 5,200억어치를 팔아 던졌는데 21년 9월 이후로 최대 1일 순매도 기록을 세울 정도였어요.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종목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2,000억으로 많이 팔았고요. 하이닉스가 1,700억이었어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거를 보고 연기금이 앵커 투자자에서 시장 공급자로 바뀌고 있다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들어서는 좀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예? 이 얘기가 좀 달라진 게, 한국거래소 발표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8거래일 동안 연기금이 순매도가 딱 2천억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 평균 257억 정도 수준으로 판 건데, 6월 하루 평균 1,100억 원 이렇게 팔았던 거랑 비교를 하면은 4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겁내던 60조 원 매물 폭탄 실제로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 지수 자체가 9,100에서 7,000대로 내려오면서 연기금의 비중도 자연스럽게 31%에서 26%까지 저절로 안정권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늘은 더 떨어졌겠죠.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연기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연기금이 SK 하이닉스를 1,100억어치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 놓고 구경만 한 건 아니고 제일 많이 빠진 동력부터 방어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방어의 규모가 오늘 쏟아진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세 발이 피었다는 거죠. 조 단위로 팔아버리는데 1,000억 단위로 섞쳐봤자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진짜 데드캣 바운스도 살짝 올라왔다가 금방 또 떨어지고 금방 또 떨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저도 그동안 이 채널에서 공부했던 근거를 보면요, 연기금은 지수가 급락할 때 방어 매수에 나서는 패턴을 그동안 보여왔잖아요. 오늘처럼 하루 만에 8%가 넘게 빠지고 지수가 그 방어 규모도 충분치 않았다고 지금 판단되는데, 내일도 만약 추가로 하락을 하는 경우에 연기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량 매수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딱 하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번 하락이 진짜 내관의 국민연금이 아니라 미국이란 상황이랑 반도체 실적 우려라는 거죠. 연기금이 좀 잘 받쳐준다고 해도 이 중동 리스크 안 풀리면은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 코스피를 7,100에서 8,000 사이로 보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랑 연준 워치 의장의 의회 증언, 이런 것들을 이제 뷰수를 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받쳐줄 거니까 무조건 들어가자기보다는 연기금이 받쳐줘서 좀 오르면은 이거에 사실 계속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보셨죠. 미국, 이란, 뭐 반도체 이런 실적 같은 거 보시면서 만약에 내일 떨어지다가 연기금이 다시 좀 올려준다고 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 말고 하루 안에서만 봐도 아침에 기관 연기금이 사면은 개인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오후에 물량 또 다지면 또 물리는 패턴이 반복됐잖아요. 이거 내일도 여전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전에 지수 급락 막으려는 매수팀이 들어왔을 때 그때 오르잖아요. 근데 오후에는 또 비중 맞추려고 또 리밸런스 들어간다고요. 변동폭이 내년도 하락 10%부터 상승 10%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조적인 현상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일 좀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멘탈 많이 털리셨을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드머니 진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폭락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실적 우려가 주범이었고 연기금은 SK 하이닉스 정도 담으면서 나름 방어를 시도해봤지만 그 방어가 역부족이었다. 네, 6월에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팔았던 연기금이 7월 들어서는 지수가 내려온 덕에 압박이 이제 크게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팔 이유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연기금이 이제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수는 미국 이란 상황과 반도체 실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할 일, 기관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만 보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서 계속 버티지 마시고, 연기금의 움직임, 원달러 환율, 그 이번 주 나올 미국 물가 지표랑 실적 발표까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좀 이번에는 배틀을 짧게 드시고 잡으시고 좀 기민하게 빨리빨리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